직장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진짜 되네. 돈을 이렇게도 벌 수 있네. 나랑 내 가족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 이것보다 더 대단한 명분이 있나요? 저는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투기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서민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탕관오리도 아니고 집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의적 홍길동도 아니에요. 그저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평범한 소시민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성취를 이뤄냈다고 생각을 했죠. 회사 생활은 재밌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목에 사원증 걸고 테이크아웃 커피 홀짝거리니까 폼도 나고요. 그런데 저의 잔잔한 직장 생활에 커다란 바위가 한번 붕덩 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식을 하고 부장님을 배웅해드리는데 부장님 차가 아반떼인 거예요. 아반떼 HD 은색 아시죠? 10분만 운전하면 30대는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차. 물론 아반떼 좋은 차예요. 저도 그때 차가 그거였거든요. 제가 그 차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흔하디 흔한 은색 아반떼가 저한테는 어떤 커다란 메시지로 다가오더라고요. 네가 직장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진짜 현타가 딱 오더라고요. 제가 속물이라서 그렇겠지만 저는 사실 부장님 나이에 아반떼를 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구체적인 그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직장 생활에 충실하고 인정받고 승진하다 보면 어느샌가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장님의 아반떼를 본 너무나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깨달음을 얻은 거죠. 어떻게 하면 월급이 아닌 돈을 벌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돈과 부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책들을 읽다 보니까 부자 되는 방법에 교집합이 조금씩 보였어요. 사업을 해야 되겠고 투자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때 제 상황에 제일 맞는 것은 부동산 투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책을 30권 정도 읽고 시작을 했어요. 변액보험을 예약하고 신용대출을 땡겨서 첫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공부를 나름 철저하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도 진짜로 내 돈을 밀어 넣으려니까 되게 손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1년 만에 제 연봉만큼이나 시세가 올랐어요. 기분이 진짜 좋으면서도 동시에 약간 허무했어요. 진짜 되네. 돈을 이렇게도 벌 수 있네. 월급이 아닌 돈을 벌어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죠. 지금 저의 자산은 처음 투자하던 시절에 비하면 많이 불어나 있어요. 물론 부동산 투자가 매번 잘 되고 마냥 쉬운 건 아니에요. 분양권을 마이너스 피해 손절한 적도 있고 역전세가 나서 임차인한테 전세금을 돌려준 적도 있어요. 매도, 매수, 임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겹칠 때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새벽까지 고민하면서 머리 짜내고 그러다 잠들면 악몽 꾸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공부하면서 경험하면서 실력을 쌓아 나갔습니다. 처음에 한 3년 정도까지는 진짜 속도가 안 나요. 투자금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한 4년차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속도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 투자 방법도 다양해지고 요령도 더 많이 생기죠. 달고 닳는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더 빠삭해지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한 해에만 괜찮은 수준의 물건들로 10건이 넘는 등기를 쳤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산의 상승 파도를 제대로 한번 탄 거죠. 사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주식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 투자는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식은 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는 건전한 투자 행위인데 부동산은 투기꾼이라고, 집값 올려서 서민들 힘들게 한다고. 하지만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것으로 반박을 하자면 부동산은 투자자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 때문이고 화폐 가치 하락 때문이에요. 오를 타이밍이라서 오르는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투자자는 그 오를 길목을 공부하고 선점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만약에 포인트를 잘못 짚으면 손해를 보는 거고요. 다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책임입니다. 주식하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 경제 발전대라고 투자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해져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버는 데 있어서 불법이 아니라면 괜히 당위성이나 명분 같은 거를 갖다 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랑 내 가족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 이것보다 더 대단한 명분이 있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보자는 거예요. 부동산은 오르면 안 돼 라는 주관적인 가치를 넣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현명하게 대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부동산이 무섭게 오르는데 막 한 달에 5천만 원씩 올라. 그런데 내가 부동산을 진짜 반값으로 만들 수가 없다면 적어도 당하지는 말아야죠. 내 가족의 삶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의 음모에 당하고 있어요. 일종의 세뇌 교육이죠. 세뇌 교육이 공산주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도 마찬가지예요. 개미와 배짱이, 흥부놀부 이런 책들을 어릴 때부터 읽게 하면서 부자와 돈에 대한 거부감을 주고 성실하게 일하며 사는 인생이 최고라고 알려져요. 분수에 맞게 살라고 하죠. 부자는 부정하게 돈을 벌었거나 인성이 엉망이래요. 그래서 결국 망할 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이재용 씨가 삼성가 아들이라서 망하던가요? 모두가 부자가 되면 안 되니까 서민들에게는 서민적인 마인드를 어릴 때부터 뼛속 깊이 세뇌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고요. 당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돈 벌고 싶잖아요. 그런데 돈 공부하고 계신가요? 보통 안 하실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빡세게요. 수능 공부하듯이 취업 준비하듯이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을 이용하지 않고는 절대로 부자가 못 돼요. 월급 모아서 부자 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착한 마음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한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물론 돈이 인생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 최고의 가치인 행복을 지키는데 돈이 큰 역할을 하는 건 모두가 인정하실 거예요.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부자가 행복할 확률이 더 높은 건 팩트거든요.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사업이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쁘다고 말하지만 말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가족의 삶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세요.